Hi everyone, welcome to my class. 1학년 영어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Today's lesson objectives are, the first one is that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So 우리는 지문에 있는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The second one is that we will be able to explain the sentence structures of the passage. 본문에 있는 문장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에 유의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19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건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숙제를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했던 숙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정해준 문단이 있을 거예요. 이제 문단 해석하기, 그리고 요약을 3줄 이상 하기.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요약, 근데 공책에 꽉 채워서 쓰세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배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영작하기, 12단어 이상이어야 하고 교과서에 있는 예문은 안 돼요. 교과서 예문 따라 쓰면 안 되고 자신이 직접 만든 문장. 그래서 이거를 영어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쓰고 있었죠. 그 영어 노트에 숙제를 하시면 되고 어떤 문단 해석할지는 수업하면서 안내를 할게요. So open your books page 19. 19쪽을 펴면 제목이 Being Diverse in Southeast Asia.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하게 있기, 다양하기. 그러니까 이 제목을 통해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다양성이 많은 문화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마간다 우마가. 마간다 우마가가 이 나라의 인사말인가 봐요. My name is Karim. 내 이름은 코림이야. I'm from the Philippines, but I attend an international school in Malaysia.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왔지만, 그러니까 코림은 필리핀 사람이지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적인 학교에 다닌대요. 여기 attend에 제가 왜 표시를 했을까요? attend의 뜻이 여기서 다니다, 또 찾아보면 출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참석하다. 이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했을 때는 어디 어디에 다니다,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니까 이 뒤에 자꾸 to를 붙이는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to를 붙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attend란 동사 자체가 타동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동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고 to를 붙이면 틀려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attend 자체의 뜻을 다니다, 출석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디 어디에를 붙여서 외우세요. 어디 어디에 다니다가 이 단어 자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만약에 to를 쓰면 어디에에 다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attend가 타동사고 뜻은 어디 어디에 다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면은 This country itself is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Malays, Chinese, Indians, and some minorities living side by side.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했는데 이 나라가 어딜까요? 말레이시아겠죠. 말레이시아 그 자체가 여기서 itself라는 제기 대명사가 나왔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제기 대명사 여기선 간단히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선 강조의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라 그 자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강조 용법의 제기대명사 특징이 뭐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가 없어도 말이 돼요.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죠.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말레이시아 자체가 아주 다문화적인 사회예요. 근데 어떤 다문화적인 사회냐면은 Malays, 말레이시아 사람, Chinese, Indians, 중국인, 인도인, and some minorities, minorities 소수 민족이란 뜻이에요. 소수 민족들이 living side by side. 그러니까 side by side는 나란히 옆에, 그러니까 가까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함께 사는 그런 아주 다문화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만 볼게 with하고 명사 분사인데 with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living 현재 분사가 쓰였죠. 이렇게 분사가 나오면은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법적인 거 자세히는 안 보고 말레이시아, 중국인, 인도인 몇몇 소수 민족들이 나란히 붙어서 사는 채로 그런 아주 다문화적인 사회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My school is even more multicultural as my classmates are from all over the world. 우리
학교는 특히나 더 다문화적인데 왜냐면은 우리 학교의 반 친구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분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표시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이분의 뜻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조차, 심지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비교급과 함께 쓰이면은 훨씬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으로 even 말고 또 뭐가 있냐? much, still, far, a lot.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비교급 강조 표현이다. 이건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다문화적인데 여기서 as는 접속사로 쓰였고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다문화적이야. My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which is a language every student knows. 드디어 우리 단원에서 중요한 문법 요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영어로 가르쳐지는데 그 영어라는 것이 바로 모든 학생들이 아는 언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teach의 뜻은 가르치다.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형이 뭐죠? 수동태죠.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가르쳐지는 거야 이렇게 수동태가 쓰인 거 유의하시고 영어로 가르쳐지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파란색을 컴마까지 표시했어요. 뭐기 때문일까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관계대명사랑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 본 거를 한정적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보통. 근데 한정적을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해요. 근데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아는 언어인 영어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가르쳐지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리고 주어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모든 학생들이 아는 언어이다. 그래서 여기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because the mother tongues of my classmates vary. 그래서 우리 그 학급 친구들의 mother tongues, 엄마의 혀가 뭘까요? 모국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it is fun to hear them talking on the phone with their parents in different languages. 그래서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전화상에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게 재미있어. 그럼 이 말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재밌죠? 주어가 뭐죠?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전화통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즐거워. 그러니까 주어가 이만큼이에요. 엄청 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 때 투부정사 주어를 뒤로 빼고 앞에 주어 자리가 빵꾸가 났으니까 채워줘요. 그래서 이게 가주어, 진주어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alking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here이 어떤 동사죠?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지각 동사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오형식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보충하는 말이에요. 근데 목적격 보어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보충할까요? 목적어를 보충하겠죠. 그래서 지각 동사는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ing, pp가 올 수 있어요. 얘네 둘은 동사 원형과 ing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적일 때. 그럼 여기서 능동인가요? 댐이 누구죠? 친구들이 말하는 거 능동인가요? 그쵸. 말하는 걸 당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ing를 썼고 pp 같은 경우엔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나중에 아마 자세히 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I'd like to mention one of my favorite events at school.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행사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would like to에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apostrophe D는 would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 to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언급하고 싶다, mention 언급하다. 그 다음에 이제 one of 복수 명사 이거는 자주 강조를 하는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뭐 중에 하나 읽려면 당연히 뒤에가 복수여야 돼요. 한 개 중에 하나 말이 안 되죠.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말이 되죠. 이게 항상 복수인 거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학교에서 얘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국제 날이래요. So it is a school event with lots of activities that involv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그래서 이것은 학교 행사인데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는 그런 행사래요. 근데 이제 어떤 활동이냐면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포함하는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involve에 대해서 여기서 참여시키다. 근데 우리 앞으로 타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을, 뭐뭐에 이런 거 붙여서 외웁시다. 그래서 뭐뭐를 참여시키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을 참여시키는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이벤트다. 그래서 여기서 that은 무슨 격 관계 대명사일까요? 뒤에 뭐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럼 얘는 계속적인가요? 아니죠. 컴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예요. Everyone wears clothes that represent their country and they share their culture, music, dance, and food. 그래서 모두는 아까 얘기했듯이 every 단수 취급. 입어요. 옷을 어떤 옷인지 여기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뒤에 뭐가 빠졌죠? 주어.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또 나왔어요. 그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represent 대표하다. 대표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은 공유해요. 그들의 문화, 음악, 춤 그리고 음식을. 그래서 International Day를 소개해줬어요. International Day promotes acceptance and celebration of our n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그래서 국제의 날이라는 거는 홍보를 해주고 촉진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뜻은 뭐뭐를 촉진하다. 그래서 뭘 촉진하냐? acceptance 하면 수용, 그다음에 celebration 하면 축하. 근데 뭘 수용하고 축하하냐면은 우리의 국가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다양성을 수용하고 축하하는 걸 촉진하는 그런 날이래요. So it is fun and gives u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world and its people. 그래서 이것은 재미있고 뭐가 재밌죠? 25를 가리키죠? 예, 국제의 날이죠. 국제의 날은 재밌고요. 그다음에 국제의 날은 준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선생님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는데요. 그럼 이게 병렬 구조라서 동등한 똑같은 주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주어가 없이도 이 두 개가 똑같은 주어에 받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국제의 날이라는 것이 준대요. 우리에게 기분은 사형식이죠.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목적어 두 개가 나와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대요. 어떤 좋은 기회냐면은 이 세상과 그다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좋은 기회. 그래서 투부정사가 여기서 명사를 꾸미고 있죠. 앞에서 아까 봤는데 앞에서 보지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투부정사가 여기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형용사는 뭐 하는 친구죠?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하면은 이 자체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19쪽 본문을 마무리하고 우리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o you need what grammar? 문법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 아까랑 똑같아.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해. The singer burst into tears while singing on the day. 근데 어떤 날이냐면은 그 가수가 burst into tears 하면 눈물을 흘리다, 뭐 울음을 터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던 날을 기억해.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날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겹치는 게 뭐야? 불필요한 게 그날 뭐하러 그날을 두 번 말해. 그래서 the day 하나 없앨게요. 그리고서 뭘 가운데에 붙여서 접착제 역할을 해준댔죠.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the day라는 선행사는 지금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에 가깝죠. 그러니까 which를 써줄 거예요. So I still remember the day which the singer burst into tears while singing on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잠깐 잘 이해했는지 질문을 해보면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뒤에 뭐가 빠졌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죠. 여기 명사가 없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찝찝하게 끝났어. 그러니까 끝이 약간 찝찝해. 그래서 얘를 앞으로 옮겨주면 깨끗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슝.
So I still remember the day on which the singer burst into tears 하면 완전 깔끔하게 딱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랑 완전 똑같은 원리인데 끝에 전치사가 남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그냥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얘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했잖아요. 위치 뒤에가 불완전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로 옮겨줌으로써 불완전한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절은 항상 완전하다. 이것도 완전해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다 교과서 21쪽에 있는 예문이에요. So the school of the air is one of the means. Students in remote communities can learn by the means. 이것도 뭐하러 the means, 수단이다. 두 번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지우겠어. 그리고 뭘 연결해 준댔죠? 관계대명사. 왜냐? 수단은 사물이니까 후 말고 위치를 썼어요. 그래서 the school of the air is one of the means which students in remote communities can learn by. 그럼 얘도 이 by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에서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완전 똑같죠. 그냥 관계대명사랑. 근데 찝찝하게 끝났어. 앞으로 옮겨줘서 깔끔하게 만들래. 그래서 앞으로 옮겨줘서 뒤에가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에 사는 학생들이 배운다.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마지막 문장만 보면은 I have always felt close to the community in which I grew up. 나는 내가 자란 그 지역사회와 항상 가깝게 느껴왔다. have pp 현재 완료니까 뭐뭐 해왔다. 항상 가깝게 느껴왔어. 뭔가 정겨웠어. 그래서 내가 자란 지역사회 이렇게 앞에 선행사 밑줄 친 선행사를 꾸미고 있고 뒤에가 나는 잘하다. 완전한 문장이 됐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만드는 거랑 똑같고 뒤에가 완전하구나. 이제 유의할 것만 써놨어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in 위치잖아요. 이 위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배웠을 때 표 안에 뭐를 쓴댔죠? 사람이 선행사일 때. 봐봐요.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 선행사일 때 who, whom, that 세 개였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랑 같이 쓰일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whom만 돼요. whom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에 제일 만능인 친구가 누구였지? 표 안에서 모든 부분에 다 써 있는 애가 있었어. 하나 빼고. 대시죠. 대은 주격, 사람, 사물 안 가리고 다 써요. 소유격 빼고. 근데 이 만능인 친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은 쓸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비문이에요. I still remember the day on that I first met you. 뭐가 틀렸을까요? 전치사랑 that 관계대명사 안 쓰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을까요? The man with who I was talking is not my boyfriend. 내가 같이 얘기하던 걔 내 남자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틀렸어요? 목적격 사람일 때 whom만 된댔어요. who도 안 돼요. 이렇게만 유의하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1쪽의 교과서에 있는 예제랑 똑같은 거예요. Alex retired from the company. He has spent 35 years at the company. 그럼 뭐가 지금 겹칠까요? 불필요하게 두 번 말하는 게 더 company죠. 그래서 얘를 하나를 없애고 여기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대명사를 써줄 거예요. 근데 선행사가 지금 누구죠?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으면서도 뒤에서 지워진 그 문장 성분이 더 company. 사물이니까 위치 써야지. 그래서 여기에 답이 Alex retired from the company 하고 which he had spent 35 years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교과서에는 이제 빈칸이 어디에만 뚫려 있냐면 여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at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at을 앞으로 옮겨서
Alex retired from the company at which he has spent 35 years.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지금 겹칠까요? the village 두 번이 나왔잖아요. 뭐하러 두 번을 써?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연결해 줄 때 꼭 마침표 뒤에만 관계대명사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누구를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연결을 해볼게요. The village which 그다음에 which로 이어질 부분이 누구냐? The tribe 그 부족이 살았던 그 마을은 was full of unusual plants. 되게 독특한 식물로 가득했다. 그럼 여기서 하고 뭐가 남아야 될까요? The tribe lived 하고 여기 in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정답이에요. The village which the tribe lived in was full of unusual plants. 근데 여기 교과서에는 in이 맨 마지막에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를 이 앞으로 옮겨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썼겠죠. So the village in which the tribe lived was full of unusual plants도 되고 the village which the tribe lived in was full of unusual plants 이렇게 써도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적 용법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엄청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거 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문법 용어가 항상 공부하기 어렵죠. 근데 저도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뜻이 들어있잖아요. 왜 한정이란 말을 썼을까? 그럼 앞에서 본 관계대명사 다 수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독일인인 고모부 수식을 하죠. 이 수식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한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잠시만요. 수식한다는 게 왜 한정인가요? 하면은 만약에 지은이가 있어요. 근데 키 작은 지은이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은이 중에 키 작은 지은이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곧 한정. 그래서 수식하는, 꾸미는 관계대명사를 한정적 용법이라 하고 그 말은 즉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를 쓰면 수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본문에서 봤듯이 컴마가 앞에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제나가 여러 명의 오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까요? 이런 퀴즈가 있네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컴마 하나 있냐 없냐 차이인데 이렇게 커다란 함의를 다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은 Jenna has a brother who is a doctor 이렇게 말할 때랑 Jenna has a brother who is a doctor 컴마가 있을 때랑 뭐가 제나가 여러 명의 남 오빠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면은 첫 번째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즉 컴마 없는 관계대명사, 한정적이라는 건 뭐지? 수식. 근데 이제 한정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한정이 가능하지 한 개 중에 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여러 명 있는데 의사인 오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오빠도 있다는 뜻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차이냐?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의사야 이런 뜻이니까 오빠가 한 명인 거죠. 제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의사야. 그래서 이 콤마 하나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다르니까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이 쓰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한정할 수 없, 아니, 계속적 용법이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이런 경우에요. 앞에서처럼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계속적 용법을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이렇게 한정할 수 없을 때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I want to go to California, which is in the western coast.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어.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지만 나는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은데 캘리포니아는 서부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나는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어. 얘기하는 걸 영어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이게 틀린 문장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버리면, 즉 한정을 해버리면은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가 있고 또 다른데 캘리포니아가 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 등 이런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뿐인 거 빌 게이츠 한 명이죠. 그런 것처럼 한정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계속적 용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할 수 없는 명사일 때 그리고 또 어느 때 계속적 용법을 쓰느냐 하면은 선행사가 앞문장 또는 앞절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선행사가 한마디로 길 때,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 예시가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왜 계속적 용법을 썼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Charlie, who went to the same school as me, has become a famous artist. 그러니까 찰리가 누구냐면은 걔가 나랑 같은 학교 다녔던 걔인데 걔가 유명한 예술가가 됐어 했을 때 왜 계속적 용법을 썼을까요? 왜냐면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닌 찰리는 세상에 한 명뿐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찰리가 세상에 여러 명인데 그중에 내가 같이 학교를 다닌 찰리 이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나랑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 찰리 한 명을 가리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찰리인데 그 찰리가 누구냐면 걔가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걔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찰리는 세상에 한 명뿐인 이 친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계속적 용법. 다음에 두 번째, many languages are used in Malaysia, which contains speakers of 137 living languages.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쓰이는데 말레이시아는 포함을 하고 있어. 137개의 살아있는 언어를 말하는 발화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왜 뒤에 계속적 용법을 쓸까요? 세상에 말레이시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정할 수 없죠. 만약에 컴마가 없으면 말레이시아가 여러 개인 거야. 여러 개 말레이시아 중에 137개의 언어를 쓰는 말레이시아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적 용법만 가능해요. It's located in the Amazon rainforest, which is often called the lungs of the world. 그래서 세계의 허파로 불린다. 나는 그것은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세계의 허파로 불린다. 이것도 계속적 용법일 수밖에 없죠. 왜냐? 컴마가 없으면 세상에 아마존 열대우림이 여러 개인 거야. 그리고 그중에 세계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이 있고 불리지 않는 아마존이 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컴마를 써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해요. 이제 계속적 용법이 뭔지 이해가 됐죠. 단순히 계속적 용법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네, 계속적 용법을 잘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쓰이고 왜 쓰이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계속적 용법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은 특징은 뭐냐?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처럼 계속적 용법에서도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면 안 돼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될까? 대시 좀 유별난 친구예요. 되게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 용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컴마 관계대명사 대 안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대시 다 전치사랑 안 돼, 컴마랑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대신 관계대명사 말고도 이거 저거 그거 할 때 저것이란 뜻도 되잖아요. 지시사. 그럴 때는 우연히 어쩌다가 전치사 뒤에 있을 수 있고 우연히 어쩌다 컴마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 대시 컴마 계속적이랑 또 전치사랑 안 쓰인다 이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대시 아니라. 그래서 뒤에 이제 골라봅시다. Our school was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Van Gogh Museum. 그다음에 which인지 in which인지 골라야 돼요. Was worth visiting. 뭐가 답일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문제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전치사냐 아니 관계 대명사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둘의 차이가 뭐지?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해. 물론 소유격일 때 빼고요. 이건 딱 봐도 소유격이 아니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 왜? 불완전했던 원인이었던 전치사를 앞으로 옮겼잖아요. 뒤에를 보면 되겠네요. 뒤에가 어떤가요? 이 관계대명사 뒤에가 was worth visiting.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필요하겠군. 그리고 얘는 심지어 계속적이에요. 왜 계속적이지? 세상의 반고흐 뮤지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가 학교 다니는 거리에 있었던 그 반고흐 뮤지엄은 세상에 하나겠죠. 하나뿐인 건 한정할 수 없어. 그래서 반고흐 뮤지엄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우리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반고흐 뮤지엄은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제 2번. 여기 오타가 났어요. 아이작 뉴턴은 삐리리 discovered the law of gravity, was born in England.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아이작 뉴턴이 영국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후이냐 대시냐를 물어보는데 이 핵심이 무엇일까? 일단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적이겠죠. 근데 계속적 용법인데 아까 안 되는 게 있다고 정리를 했어요. 대시 안 된다. 그래서 보통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사람일 때 대시 돼요. 주격일 때. 근데 계속적 용법이라 안 돼요. 그래서 후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처음에 어려워요. 중학교 때 아무리 배웠어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차차 수업을 하면서 개념을 익힐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요약해서 세 문장,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새로 배운 단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저는 다 알아서 새로운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포함해서 영작 한 문장, 조건은 똑같아요. 12단어 이상이고 교과서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해석은 어디를 하시면 되느냐? 12페이지 본문을 펴면 첫 번째 문단 있죠? 나간당 우마가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단.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해석을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숙제를 올리시면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출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